자, 풍덕고 1학년 중간고사 시험 문제 해설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는 x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고 B는 2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이때에 3a-b의 값을 구하여 봐라. 그죠? 이것을 간단히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산 문제가 1번에 출제된 거죠. 그죠? 그럼 a 3배에서 b를 빼라. a 3배에서 b를 빼면 3배 하면 3x제곱에서 2x제곱 빼니까 x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배에서 빼버리면 3배하면 마이너스 3x인데 뺐으니까 더하기죠. 그럼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거고 3배에서 더하면 3배하면 3 빼죠. 3배에서 빼면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이 정도 한 번에 계산되네요. 그죠?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4 해서 3번이 답이다. 자, 2번 문제요. 2번 문제는 3x 세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2y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5의 x제곱 y제곱 그 다음 더하기 1이다. 그런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한번 골라봐라 라는 얘기니까 다항식의 기초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죠. 기억번 x, y에 대한 3차식이냐 x, y에 대한 여기 4차식이죠. 그죠? 2차니까 틀렸다. 그 다음 y에 대한 상수항은 뭐냐? 그러니까 y에 대한 상수항은 y 없는 놈 3x 3승에 더하기 1이다. y 없는 놈은 이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니은은 맞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고 기억은 틀리고 디귿. 그 다음에 x에 대한 2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5y제곱이냐. 그러니까 x제곱의 2차항의 개수는 여기 있죠. 마이너스 5y제곱. 요거 통째로 x제곱에 대한 개수가 되겠다 해서 디귿도 맞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4번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3번은 3x 3승에 더하기 4x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5x에 마이너스 10을 누구로 나누어 봐라. 3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봐라. 그럼 직접 나누면 되죠. 그죠? 이렇게 다항식 나눗셈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이걸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는 그러니까 요거는 x제곱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3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될 거고 빼면 6x제곱에 더하기 5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이니까 더하기 2x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6x제곱에 마이너스 4x고 빼면 9x 밑에 마이너스 10이 내려오면 되고 3 하면 되나요? 3? 더하기 3 하면 되는 거니까 9x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4다. 니까 목은 뭐냐? 이게 몫이죠. 그죠? 나머지는 뭐다? 마이너스 4다. 해서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 1번이 답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 2, 3번은 풀어보니까 다항식의 기본적인 이해 그죠? 기본적인 이해와 나눗셈을 할 수 있는가 또 덧셈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네요. 쉽다. 그죠? 4번은 x제곱에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이것이 x-2 x 더하기 3이다. 일때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a 더하기 b를 구하래요. a 더하기 b.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조건 하에 a 더하기 b를 구하여라 했으니까 a 더하기 b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 이걸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수치를 대입해서 A, B를 다 찾을 수 있는데, 목적은 어차피 A 더하기 B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X 대신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가 당장 나오죠. 그러니까 X 대신 그냥 1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1 집어넣으면 4다 해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개수들의 합을 구하여라 하면 X 대신 1 대입하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죠? 간단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3-2i에 더하기 그 다음 2-4i를 한번 계산해봐라. 그럼 이거 뭐예요? 복소수 계산이죠. 그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그냥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한 10초만 할 수 있는 문제. 답은 1번 이렇게 되고요. 6번은 뭐냐? 복소수 ZW에 대해서 Z 더하기 W와 ZW가 모두 실수래. 요거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복소수인데 합이 실수다라는 거는 어떻게 된다? 켤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Z의 켤레가 뭐 오메가라고 읽을까요? W라고 읽을까요? 오메가다. 뭐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Z가 오메가 바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죠? 이럴 때에 보기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기억번은 Z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요거는 자 얘는 뭐랑 같아요? 오메가 바가 Z죠. 그러니까 그냥 0이네요. 그죠? 이거인데 Z 바 마이너스 오메가는 얘가 이제 오메가랑 같으니까 얘도 0이다 해서 둘이 같다 이게 기억이고 니은 Z 더하기 오메가 반대 얘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수의 켤레 복소수는 그냥 실수죠. 실수. 그죠? 그래서 실수 부분만 표현되면 되니까 이거이고 그래서 맞고요. D급번 Z 오메가의 반은 얘가 실수라 그랬잖아. 실수의 켤레 복소수는 자기 자신이니까 결국 니은과 똑같은 얘기죠. 그죠? 실수의 켤레 복소수는 자기 자신이라서 D급번도 맞는 얘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는 뭐냐? 얘와 얘가 실수다라는 거는 그걸 가지고 실수라는 걸 가지고 켤레 복소수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걸 배웠어요. 실계수 2차 방식에서 두 군의 합이 실수고 두 군의 곱이 실수면 서로는 서로의 켤레 복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다음. 자, 6번까지는 순식간에 해결했네요.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 다음에 7번 x-3에 x-1에 x 더하기 2에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x를 만족하는 세실근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알파 3승 이걸 만족하는 게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구하고자 하는 건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 더하기 감마 3승을 한번 구해봐라가 문제. 그럼 이게 전개하고 인수분해서 근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전개를 해야 되니까 x 세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x 제곱에 그 다음 AB는 3, BC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CA는 마이너스 6니까 마이너스 몇이에요? 마이너스 5인데 이게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x 이렇게 될 거고 상수항은 3, 6, 7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는 0 이렇게 되면 되죠. 그죠? 그럼 조립제법 1 집어넣으면 0 될 거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7에다가 1 집어넣으면 0 될 거니까 1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해서 또 어떻게 돼요? 7, 마이너스 7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 되기를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x 마이너스 1하고 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7 이꼴 제로, 이거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하나의 근이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이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뭐 감마라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감마라고 생각해도 어차피 세제곱해서 더할 거니까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얘는 1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내가 아는 거, 이 애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니까 내가 아는 건 뭐냐?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7이다를 이용해서 나는 세제곱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맞죠? 그러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뭐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이다. 기본적인 전개 공식, 변형 공식 다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얘는 1이고 3승에도 1이고 마이너스 3배에 AB는 마이너스 7이고 그 다음에 얘는 1이다. 해서 3, 7에 21, 22 이 값이 22인데 알파, 감마 세제곱까지 더해져야 되는 거니까 이 답은 23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뜯어보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인수분해하고 나면 이렇게 생기는데 얘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한 근은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세제곱해서 더할 거니까 어차피 어떤 걸 알파, 베타, 감마로 해도 이 값의 결과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 안 되지만 얘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3승을 구할 수 있다라는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7번은 여태까지 6번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죠? 6번까지가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7번부터 앞장은 좀 용기 내서 좀 할 수 있게 쉽게 출제됐다면 7번은 약간 그래도 그나마 좀 난이도가 있게 출제된 거죠. 배점도 높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x에 대한 다항식, xn승,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px 더하기 q, 이것이 얘로 나누면 x-3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q, 몫은 모르겠고 나머지는 3의 m 더하기 1승의 x-3이다 라는 거죠. 이때에 p 더하기 q를 구하여라. 얘 더하기 얘를 구하여라. 갑자기 7번, 8번에 들어와서 6번과 기존 6번까지의 문제들과는 다르게 약간 난이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x 대신 3 집어넣습니다. 내가 대입할 수 있는 건 한 번 대입할 수 있다. x는 3이다. 3 대입하면 3의 n승이고 9 더하기 3p에 더하기 q인데 3 집어넣으면 0, 3 집어넣으면 0이다. 3 집어넣으면 0이다. 이렇게 돼서 3의 n승은 어차피 양수니까 양변 약분해도 상관없을 거고요. 내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건 이게 0인 거죠. 그러니까 3p 더하기 q가 마이너스 9라는 관계식을 한 번 대입해서 나는 이러한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다. 문제는 어떤 관계식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춤 이제 시간을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를 없애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우변, 어차피 좌변과 우변이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겉보기만 다르지 똑같은 식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x-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이 식도 말이야 x-3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x-3을 인수로 가질 수 없으니까 이 식이 x-3을 인수로 갖는 거 아니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x-3을 이렇게 인수로 가지고 있게 되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식이니까 x 이렇게 될 거고 1차항의 개수가 p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p 더하기 3 이런 식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 상수항 전개한 게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식이 바로 이 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원래식으로 돌아가서 x의 n승에 얘 대신 얘를 쓰면 x-3에 x 더하기 p 더하기 3인데 그놈이 x-3의 제곱에 qx에 더하기 3의 n 더하기 1승에 x-3 아니냐. 이제 나는 x-3을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 어차피 겉보기만 다르지 똑같은 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내가 모르는 게 qx니까 x 대신 3 한 번 더 대입하면 이제 p가 나오겠죠. x 대신 또 한 번 3을 대입을 하면 3의 n승에 3p 3이니까 p 더하기 6에 3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3의 n 더하기 1승이니까 얘는 3의 n승 곱하기 3이니까 결국 얘가 3이라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p 더하기 6이 몇이라서 3이라서 따라서 p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얘기죠. p가 마이너스 3이면 q는 0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p가 마이너스 3이고 q는 0이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에 p 더하기 q를 해봐라 했으니까 이 답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7번하고 8번이 좀 더 난이도가 있네요. 약간 여러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 식이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 x-3을 오변이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x-3을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x-3을 인수로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놈이 x-3을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가가 이 문제를 푸는 관건적인 열쇠가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9번 이제 여기서 이제 7번하고 8번에서 이제 좀 시간을 썼겠죠? 너무 많이 쓰면 또 이제 시간 압박이 있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무난히 됐다면 그 다음엔 또 이제 4.7점이네요. 배점이 4.7점이니까 조금 더 쉬워졌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9번 2차 방정식 9번은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그럼 뭐 바로 인수분해 되네요. 1, 2 풀 하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가 근인데 구하고자 하는 거 루트 알파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루트 베타 전체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루트 알파 루트 베타 이 값을 구하여라. 근데 단 이 말을 못해서 틀린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이게 근이 나왔으니까 이거 알파 대신 이거 집어넣고 막 계산해가지고 분명히 틀렸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나서 실수라고 우기지 말고 요거를 잘 확인해라. 끝까지 단. 선생님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단 항상 해놓고 이거 꿀단지라 그랬죠. 꿀단지. 그지? 꿀단지. 엄청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이 문제 성립 안 하니까 저 단을 꼭 기억해라.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랬어요. 꿀단지. 그죠? 그러니까 베타가 크다고 했으니까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다 이런 얘기죠. 얘가 알파다. 그죠?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안에서 제곱은 절대치하고 나올 거고 이건 전체의 제곱이니까 그냥 베타 이렇게 될 것이며 더하기 그냥 베타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배에 둘 다 음수일 때는 한 지붕 안으로 들어갈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이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베타가 마이너스 2였으니 알파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는 2,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배의 루트 둘이 곱하면 2 해서 1 더하기 2 루트 2 1 더하기 2 루트 2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잘못해갖고 여기를 1이라고 쓰고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루트 2라고 해서 오답이 2번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
꿀단지를 잘 안 읽어서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10번. 자, 10번 문제가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이제 가장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조금 어려운 문제죠. 조금 어렵게, 좀 복잡하게 나왔어요. VT 그래프를 줬고요. VT가 어떻게 생겼느냐?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기고, 어이고, 요렇게 생기고, 뭐 요렇게 생겼네요. 이게 VT 그래프인데, 그럼 이게 0이고요.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그 다음에 여기가 5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7이고, 여기가 8이다. 그리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다. 이거일 때, 이거에 대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서 x제곱에 마이너스 2xvt니까 이렇게 쓸게요. 2vtx, 그 다음 플러스 vt는 0. 에 대한 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뭐 VT가 최소일 때, 기억번 VT가 최소일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느냐, 서로 다른 실수는 7개냐, 디귿번은 두 허근을 갖느냐 이랬으니까 저 식의 이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을 한번 봐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판별식을 보면 4분의 D 해보면 반의 제곱 VT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되니까 VT 이게 판별식이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데 VT 그 다음 VT 마이너스 1 이것이 판별식인데 나는 얘가 0보다 크면 저 2차 방정식은 실근 2개 갖는 걸 알고요. 이거일 때는 실근 2개. 는영일 때는 중근. 0보다 작으면 허근 2개. 그죠? 를 갖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문제가 일단 0일 때는 VT가 제로, 이때 중근일 때 보면 VT가 제로인 순간이냐 VT가 1인 순간이다 라는 얘기죠. 그죠? VT가 0이거나 또는 VT가 1일 때 얘는 중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VT가 0인 순간이 어떤 순간들이냐? VT가 0인 순간은 얘와 만나는 거죠. 0과 만나는 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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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T 입장에서는 0, 4, 6, 8일 때가 얘가 VT가 0일 때고요. VT가 1인 순간은 VT가 어딘가에 저희가 2가 있으니까 여기쯤 1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VT가 1인 순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그죠? 여기 있을 때 이 T에서는 VT가 1이라서 중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사실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2차 부등식이 사실은 시험 범위가 아닌데 이게 냈으니까 그죠? 네. 그래도 해봅니다. 자, 경계값이 0하고 1이니까 클 때는 큰 근보다 크고 작은 근보다 작다. 즉 VT가 1보다 크고 큰 근보다 크고 VT가 작은 근보다 작다. 0보다 작을 때 이럴 때 실근 2개 갖고요. 그 다음 2차 식이 0보다 작을 때는 큰 근과 작은 근 사이 VT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허근을 갖는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VT 값에 따라서 이거를 실근이냐 중근이냐 허근이냐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걸 저 그래프로 확인해서 해야 된다 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2차 부등식을 풀 줄 알았어야 되는데 이 2차 부등식은 지금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고 이 다음 시험 범위죠. 그래도 뭐 학교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줬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VT의 값이 최소일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기억번은 VT가 최소가 되는 이 T는 T가 5일 때죠. T가 5일 때. 그죠? T가 5일 때는 0보다 밑에 있어요. VT가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VT가 0보다 작으면, VT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실근 몇 개? 2개다.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고요. 니은번, 중근을 갖게 하는 서로 다른 실수 T는 7개냐? 라고 했는데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VT가 0이거나 1이어야 되는데 0인 순간은 이렇게 4개가 있고요. 1인 순간도 4개가 있어서 8개다. 이런 얘기죠. 중근을 갖게 하는 서로 다른 실수 T는 8개가 답이고요. T 꼴 7일 때, T 꼴 7일 때는 T 꼴 7일 때는 VT가 여기에 있는 거죠. 2죠, 2. VT가 2죠. 그러니까 1보다 크다는 얘기죠. VT가 1보다 크면 실근 2개다라는 얘기죠. 실근 2개. 근데 두 허근 갖는다 했으니까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기억번 1번만 답이죠.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사실상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나중에 가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미분을 배우고요. 더 배우고 나면 이런 식의 문제들은 많이 볼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입학한 지 한 2달밖에 안 됐죠. 그죠? 입학한 지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내용으로 하기는 약간 벅찰 수 있었다. 조금 선행 나가는 친구한테는 어느 정도 약간 유리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1번.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가에 만나는 두 점이 알파 베타다라는 얘기는 f 알파는 0, f 베타는 0이니까 fx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라는 뜻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fx의 두 근이 알파 베타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다? 10이고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2라고 줬는데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죠. 그러면 얘가 2라고 줬는데 얘가 10이니까 알파 베타가 5다라고 준 거죠. 이 말은 곧 알파 베타는 5다 이렇게 준 거와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을 주었을 때에 그죠? 방정식 f 2x-1은 0의 두 근의 곱. 모든 근의 곱이죠. 그죠? 그냥 뭐 두 근의 곱 해도 되죠. 두 근의 곱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죠. 이 문제는 수업 시간에 엄청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어요. 그죠? 되게 중요한 문제고 꼭 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고. 자, 나는 F알파가 참인 걸 알고 F알파 이꼴 제로가 참인 걸 알고 F베타 이꼴 제로가 참인 걸 아니까 나는 이 식이 오직 알파일 때와 베타일 때 참인 걸 안다. 그럼 알파이기 위해서 X는 1 넘기면 알파 더하기 1 나누기 2 X가 이거라면 이게 알파가 돼서 이게 참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 식이. 그리고 베타가 되기 위해서도 여전히 2분의 베타 더하기 2를 X 대신 집어넣으면 이 안이 베타가 돼서 참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걸 참으로 만들어주는 미지수의 값을 이 방정식에 우리는 근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정확한 근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분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둘이 곱하면 알파 더하기 1에 베타 더하기 1인데 얘는 4분의 둘이 곱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인데 얘는 4분의 알파 베타가 5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이고요. 그 다음에 1 해서 4분의 16? 4 이렇게 돼서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근의 정확한 개념, 그죠? 근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문제죠.
그 다음 12번 보세요. (12번은) 이제 이렇게 마름모가 있었는데 여기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래. 이렇게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 넓이가 최대다라는 거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럴 때에 이 둘레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문제죠. 그죠? 둘레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 세로가 지금 30이고요. 여기가 15, 10, 여기 세로가 30, 여기가 11대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쪽 부분만 생각하면 이게 이제 우리의 이 다음 내용,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등식이 끝나고 나서 평면 좌표에 들어가면 저런 복잡한 상황들이 이어졌을 때 우리는 좌표를 잡으면 이제 산수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죠? 이미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쪽 부분만 띄워놓고 보면 이렇게 되고, 이 세로가 30이었으니까 요 반은 15 이렇게 될 거고, 이쪽 가로가 10이었으니까 여긴 5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내접하는 우리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에 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이 좌표를 잡으면 이 가로 길이도 세로 길이도 구할 수 있고, 그때 그걸 4배하면, 그죠? 좌우 상하 대칭이니까 4배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좀 빨리 할 줄 아는 사람은 여기가 벌써 2분의 5고 여기가 2분의 15인 걸 금방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끝까지 잘 풀어보면,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 직선 위에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5 갈 때 15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15 아니냐. 그럼 임의의 점 여기에 x, y를 잡으면 이 넓이는, 이 s 넓이는 x 곱하기 y인데 그놈은 x에다가 y 대신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 있는 식이니까 이거이다. 그러면 0하고 3분의 15를 지나고 위로 볼록한 이런 이차함수가 그려질 건데, 이 1사분면에서 그려지니까 x는 0하고 0부터, 그죠? 이렇게 위로 이렇게 볼록 0보다 큰 지점에서 생길 거고요. 그죠? 0보다 크고 5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얘도 양수해야 되니까 5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5가 5네요. 그러니까 여기 5니까 5보다는 작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려질 건데, 최고가 되는, 넓이가 최고가 되는 거는 x 이꼴 2분의 5일 때다. 즉 x 이꼴 2분의 5일 때에 여기는, 이 넓이는 최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가 2분의 5면 여기 2분의 5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5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2분의 5 더하기 2분의 15 하니까 2분의 20이고요. 가로 더하기 세로, 둘레 길이 구하니까 2분의 15 더하기 2분의 5 하면 2분의 20 하니까 10 되겠죠. 그래서 10에다가 좌우 대칭, 상하 대칭 해서 곱하기 4 해가지고 답은 40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은 이런 거를 2차 함수로 볼 건데, 이렇게 2차 함수로 그릴 건데, 나중에 수원의 마지막 단원에 가면 부등식 영역에 이게 있고요. 조금 더 넘어가서 수2에 가면 절대 부등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이미 배운 사람은 이제 이렇게 했겠죠. 이거 넘기면 뭐 3x 더하기 y는 15이고요. 그죠?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와 얘가 서로 같을 때인 걸 알고, 그죠? 그러면 얘가 2분의 15, 얘가 2분의 15, 얘가 2분의 15인 걸 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3x가 2분의 15이고 y가 2분의 15일 때를 안다. 그럼 이거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5일 때죠. x가 2분의 5고 y는 2분의 15이다 하면서 보자마자 그냥 구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죠? 근데 지금은 2차 방정식에
최대 최소를 출제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좋다. 조금 선행이 돼 있는 학생이라면 보자마자 답이 나왔을 수도 있다. 뭐 그 정도죠. 13번.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7x에 더하기 6은 0. 세 근 중 가장 큰 근을 알파, 가장 작은 근을 베타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얘 근을 구해서 가장 큰 근, 세 근이 있겠죠. 3차 방정식이니까. 가장 큰 근을 알파,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근, 가장 큰 근, 알파, 가장 작은 근,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빼기 베타를 한번 구해봐라. 가 문제니까. 자, 조립제법으로 마이너스 7, 6이고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6 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죠. 2, 3 풀마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 집어넣었을 때 0이니까 x 마이너스 1에 그 다음 x 마이너스 2에 그 다음 x 더하기 3은 0이라는 방정식이고 세 근을 구하면 x는 1, 2, 마이너스 3이니까 가장 큰 근 알파는 2에다가 빼주기를 가장 작은 근 베타 해서 3 해가지고 5가 답이 되겠죠. 그죠? 이건 또 갑자기 쉬워지네요. 13번부터 또 갑자기 쉬워지네요. 그러니까 5점짜리보다는 좀 이제 내가 실력이 약하다 그러면 차례대로 풀지 말고요. 차례대로 풀지 말고 이게 배점이 좀 낮은 것부터 먼저, 배점이 낮은 거는 보니까 간단하게 해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배점이 낮은 것부터 먼저 풀고 점점점 배점이 높은 거를 푸는 게 좋다. 괜히 배점 높은 걸 건드렸다가 시간을 많이 썼다면 시간이 모자랄 수 있겠죠. 그죠? 14번 x 4승에 마이너스 2x 3승에 더하기 n-3의 x제곱 그 다음 더하기 2x에 마이너스 m 더하기 2는 0. 저런 4차 방정식에서 실근 두 근과 허근 두 근을 가질 때 그죠? 실근이 몇 개? 2개. 허근도 몇 개? 2개. 이렇게 가질 때에 자연수 m 이런 거 다 놓치면 안 돼요. 하나하나 자연수 m의 최소값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죠. 이런 말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어요. 고차식인데 미지수가 있어도 반드시 인수분해 된다고 했어요. 자, 인수분해 1 집어넣으면 0 되겠죠. 그죠? 1 마이너스 2 m-3 2 마이너스 m 더하기 2 이렇게 해갖고 1 집어넣으면 0 된다. 그죠?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둘이 더하면 m-4 m-4 그다음 m-2 그죠? 여기 m-2 선생님 어떻게 1 집어넣으면 빨리 알았습니까? 얘의 개수와 얘의 개수가 같아야 사라지겠죠. 1 대입한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번 더 돼야 돼요. 그죠? 또 한 번 됩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사라지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사라질 것 같은데 한번 마이너스 1 집어넣고 한번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 그 다음에 둘이 더하면 m-2 그죠? 오케이. 마이너스 m-2 해서 사라집니다. 그죠?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저식은 x-1, x 더하기 1, 그 다음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m-2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방정식이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고차식인데 미지수가 있더라도 인수분해 할 수 있었느냐? 이게 1번. 그죠? 그럼 실근은 2개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 근이 허근이 나와야 돼. 이미 실근 x는 1, 마이너스는 1, 1이 2개는 나왔으니까
허근 두 개를 갖기 위해선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얘의 판별식 4분의 D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1 마이너스 A는 1 C 그러니까 M-2가 이것이 0보다 작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M은 커야 된다. 3보다. 그런 자연수다. 이런 거 놓치면 안 되겠지. 자연수다. 그럼 최소값은 뭐냐? M은 4다.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는데 보세요. 고차식인데 그죠? 2차 이상은 고차라고 하죠. 고차식인데 미지수가 있더라도 고차식인데 미지수가 있더라도 반드시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말아라 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어요. 그죠?